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를 놓고 후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후보가 허위 신고 의혹이 있다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단순 실무상 착오였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도당 측은 민주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 독점 정서의 반발로 변화의 신호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광대 뒤편도로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5km 구간에 인도와 가로등이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재준 후보의 재산 신고를 놓고 후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후보가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선 가운데 김 후보는 단순 실무상 착오였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공보물이 발송되기 전 김 후보는 14억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군산 지곡동 전세보증금 2천만 원 등을 포함해 모두 11억 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이주연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재산 문제를 제기한 이후 김 후보는 마포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9천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무가 누락됐다며 재산 신고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신고했던 지곡동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삭제됐고 대신 수송동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정정 이후 김 후보의 총 재산 신고액은 11억 7천여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이주연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재산 신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13만여 세대에 배포된 선거 공보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이의 신청도 했으며 오늘 김재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재산 내역의 오류와 누락은 단순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선관위의 소명 절차를 거쳐 자진 정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정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 투표가 오는 3일 진행됩니다. 익산은 함여릅 행정복지센터 등 81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또 군산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74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표는 익산 실내체육관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루어지며 군산은 섬 지역을 고려하면 오후 7시 30분쯤 투표함 이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최정우 익산시장 후보가 막판 유세의 총력전을 펼칩니다. 최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간 48시간에 걸쳐 사직생 민생 대진격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산 사거리 출근 인사부터 내일 저녁 영등동 아트박스 사거리 유세까지 익산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시민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변화와 희망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인사위원회와 로컬푸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양점 대타협 원탁회의까지 3대 시민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 물론 익산과 군산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 3일에 실시되는 본투표율까지 합친 최종 투표율도 기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데요. 높은 투표 열기를 놓고 진영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까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북은 역대 가장 높은 35.05%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익산과 군산도 각각 31.4%와 30.11%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이제 3일 실시되는 본투표까지 이 같은 열기를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보면 지난 6회 53%에서 7회 때 62.4%로 올랐다가 4년 전인 8회 때는 44.86%까지 떨어졌습니다.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6회 53.3%에서 7회 때 60.2%로 상승했다가 4년 전인 8회 때는 도내에서 가장 낮은 38.74%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민주당 독주로 뻔한 승부가 예측되면서 선거 열기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 선거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도지사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구도가 형성돼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도 조국 혁신당과 무소속이 가세하면서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후 급속하게 식어버렸던 지방선거 열기와 달리 올해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진영은 높은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전통적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나서는 등 결집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등은 민주당 독점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지역 정서가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들이 여러 나와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응을 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시키면서 중도층까지 투표가 좀 확장되지 않았느냐. 최종 투표율도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제9회 지방선거. 과연 유권자 선택이 민주당 텃밭 유지일지 아니면 변화의 바람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식사 지원과 이동 편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은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 클럽이 맡게 됩니다. 익산시 신청사의 녹색광장이 모두 조성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6억 원을 들여 소나무 등 41종 12,000여 주가 식재됐습니다. 녹색광장이 만들어지면서 남중동 주민들에게는 도심숲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군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60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은 317가구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222가구에서 95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한 달 만에 42.8%가 증가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구간이 158가구로 한 달 전 61가구보다 97가구가 늘었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가 1년 전보다 11.2%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1년 전보다 151호가 늘어난 1,494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외국인 소유 주택 가운데 1.4% 수준입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과 미국, 캐나다, 대만 순이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26만 6,818명입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134명이 줄어든 겁니다. 익산시 인구가 줄어든 요인으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 뒤편 도로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5km 구간에 인도와 가로등이 없어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 식별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신동의 한 도로.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인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익산 마을로의 약 1.5km 구간에 인도와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광대 동문을 지나는 이 도로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입니다. 차량과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지만 별도의 보행 공간이나 안전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도로가 굽어 있는 구간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갑자기 마주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저 도로부터가 일단은 왜곡돼 있는 도로고 도로 폭도 좁고 인도도 없고 한 데다가 차들 통행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트럭이나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 주민들 자체도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로 쪽에 있으면 뭐 인도도 없잖아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해가 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구간에 설치된 조명이 하나도 없어 보행자 구별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밤에 10시쯤 가면은 운동 온다고 시커먼 저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딱 가면은 진짜 몇 센치 옆에 가는가 봐. 쑥 지나가면 오 사람 있었네 이런 생각이 좀 거기도 그래. 익산시는 검토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 이제 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이제 민원이 이제 있고 하면 저희도 예산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 악재 속에서도 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돈의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가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금속광이 85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화학 섬유가 646%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정밀기기 등은 수출이 줄었습니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군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밤 군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는 전북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소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44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에 연결된 진공관이 빠지며 기름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첫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386명이 응시해 326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84.5%로 지난해보다 5.6%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유세차 밑에 들어눕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1일 오전 8시 30분쯤 전주 효자동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한 남성이 김관영 후보 유세차 아래 눕는 등 차량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관련자를 조사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첫 공식 평가인 6월 모의평가가 4일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도내 12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6,725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의평가 문제와 정답은 매교시가 끝날 때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이상기후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여름철 산림 병해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산림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 날개 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와 농림지 공동 대응, 드론 활용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 공공자전거의 새 이름이 어여타로 확정됐습니다. 어여타는 전라도 사투리로 어서 타라는 뜻을 담은 표현이며 2차 심사인 시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 8월부터 개편되는 공공자전거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수상에 달리군, 장려상에는 군딩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군산 청년 창업가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마켓이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롯데몰 군산점 1층에서 로컬 브랜드 마켓이 열립니다. 마켓에는 군산 창업기업 13곳이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청년틀 캐릭터 색칠 체험존과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식품진흥원이 정부로부터 해외식품 인증지원센터로 지정됐습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국가별 식품안전기준과 인증제도,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품진흥원은 시험 분석 지원과 국가별 식품 인증 정보 제공, 인증 취득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음식점 이소바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착한 가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반찬가게 먹고가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저소득 독거노인 5가구를 대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흐리다 맑아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